자, 2026년 8월 3일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까지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고 해서요. 평생 1주택자로 살았는데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졌던 종부세 혜택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 아는 형 해결사 염지훈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6년 세법 개정안 중에서도 종부세를 중심으로 관련된 내용 설명해 드리고 세액 효과와 그 대응 방법까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에 종부세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에게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자, 오늘 또 저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세무사님들한테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여기 세무사님들 중에 혹시 종부세 내시는 분 계십니까? 내고 싶어요. 내고 싶어요. 안 낸다는 얘기고, 우리 염승빈 세무사님은? 저도 내고 싶습니다. 네, 저도 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보면서 야, 지금 나는 종부세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무슨 농담이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아마 여기 계신 세무사님들 본인들은 안 내더라도 내 부모님 또는 내 할아버지 할머님들의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처럼 생각하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요, 지금 종부세 세법 개정안 이거 완전 뜨거운 감자죠.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있는데 이거 왜 그럴까요? 자, 고가주택을 가지신 분들의 이 세금 증가 폭이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오늘 종부세법 세법 개정안 설명드릴 거고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실제 계산 사례까지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26년 종부세 관련된 세제 개편안의 핵심 내용을 한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주택분 과세 대상이 개정이 됐습니다. 원래는 주택은 다 과세 대상이었는데 14억가 그리고 9억이라는 숫자가 나타나죠. 그리고요, 주택분 기본공제. 과거에는 1세대 1주택자는 획일적으로 12억이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9억이었는데 이것도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입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이거잖아요. 우리 공시지가에 합해서 기본공제를 빼고 거기다가 과거에는 60%로 곱했는데 앞으로는 내년에는 70% 그리고 내후년에는 70% 또는 80% 주택 상황에 따라서 달리 적용하겠다. 한마디로 뭐다? 올리겠다. 이거를 내리고 이거를 올리면 세금에 미치는 효과는 올라가겠죠. 자, 주택분 세율을 과거에는요, 3주택 이상자이면서 가세표준이 12억 이상이면 중과세율을 적용했는데 이제는 언제부터? 2028년부터는 주택 수가 중요하지 않다. 그 가격이 비싸면 중과세율, 높은 세율을 적용하면서 세율을 통합하겠다. 이렇게 개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세율도 지금 올리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핵심이다. 1세대 1주택자의 과거에 80% 적용했던 이 세액 공제율을 어떻게? 거주 중심으로 낮추고 대폭 한도를 낮게 설정하는 거예요. 2027년도에는 얼마? 800. 2028년도에는 600. 그래서 이 세액 공제가 없던 한도가 생긴다. 이제 이게 가장 제가 봤을 때는 큰 거다. 자, 여섯 번째는요, 세부담 상한액인데 과거에는 이 세부담 상한액이 300%였어요. 300%라는 거는 한 번에 3배까지는 못 올린다였는데 요번에는 그래도 요거는 조금 상향을 낮게 했어. 과거에는 300%였던 거를 요거를 200%인데 결국은 올린 거죠. 세액공제는 낮추고. 자, 이걸 다 종합하면 제가 봤을 때는 종부세를 올리기 위한 거의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그리고 세액을 올리기 위해서 낮출 건 낮추고 올릴 건 올리고 한번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 아까 제가 과세 대상에 있어서 세법 개정안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일단 다 과세 대상이다 라고 해놓고 뭐에서 차별화를 뒀냐면 공제금액이 더 커지면 어차피 마이너스니까 가세표준이 마이너스니까 여기서 세금 대상이냐 아니냐 종부세 대상이냐 아니냐를 여기서는 일단 다, 그런데 공제금액이 더 크면 세금을 안 내는 구조였죠. 근데 이제는 과세 대상을 조정했어. 자, 1세대 1주택자야. 제가 1세대 1주택자죠. 근데 제가 가진 집이
14억이 안 돼. 그러면 14억을 초과하는 사람만 종부세 과세 대상이라고 했으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세대 1주택자라면 공시지가 14억. 자,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공시지가가 14억이면 시가로는 현재 한 20억 정도 된다. 그래서 집을 20억짜리를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공시지가가 14억이 아니니까. 그게 바로 1세대 1주택자고요. 1세대 다주택자일 수도 있죠. 근데 뭐 다주택자가 정말 비싼 주택만 여러 개 갖고 있다고 다주택자가 아닙니다. 주택이 2개 이상인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은 일단 그 공시지가의 합이 9억이 안 된다. 자, 공시지가는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공시지가의 합이 9억이 안 되면, 그러면 뭐다? 그게 이제 9억이라는 게 시가가 약 13억이라고 썼는데, 안 되면 과세 대상이 아니다. 너무 긴장할 필요 없다. 제가 이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걱정 안 해도 되는 분들까지 걱정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요. 본인이 여기까지 해당이 되면 이 영상은 더 이상 안 봐도 된다. 근데 지금은 공시지가가 14억이 안 되지만 내년, 내후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10억도 안 된다. 그러면 이 영상 더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꼭 보셔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주택분 종부세 공제금액도 조정을 했다. 자, 지금 여기서부터 제가 아까 그랬어요. 나가실 분들은 나가라고 했던 이유. 공시지가가 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 14억이 안 되는 분들은 이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1세대 1주택자는 14억,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자는 9억이 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를 잊지 말아주세요. 아니, 이거 보다 보면요. 제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나 거기 들어가서 거주 안 하는데 9억만 빼주니까 5억에 대해서는 나 좀 세금 내는 거 아닌가? 헷갈리실까봐 그래. 나도 처음에 헷갈렸어. 자, 보겠습니다. 과거에는요, 즉 아직까지 세법이 개정되지 않았으니까 현행이죠. 지금 현재는 1세대 1주택자는 공제를 12억만 해줬다고요. 그리고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자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9억을 빼줬다. 근데 기본 공제 금액을 이제 조정하는 걸로 세법 개정안이 나왔는데 이렇게 너무 획일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주한 사람과 거주하지 않은 사람, 언제? 6월 1일 기준으로 그 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사람과 거주하지 않은 사람이 차별화가 안 된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실거주자를 우대하는 세제 개편안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합리성은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렇게 바뀝니다. 자, 거주한 사람은 14억을 빼준다. 아니 근데 아까 14억이었잖아. 거기서 14억을 빼면 남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남는 게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4억 이하면 과세 대상 자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14억이 넘는 것만 생각하자고요. 자, 15억이면 거주한 사람은 14억을 빼주고 1억. 거기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 내년에는 70%를 곱한다. 근데 거주를 안 했다. 14억이 안 되는 사람은 거주를 안 했어도 9억만 빼주는 게 아니라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15억이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15억에서 거주를 안 했다면 9억만 빼줘라. 그러면 한 6억 가지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 곱하고 세율 곱하고 진행이 되는 거야. 자, 근데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자들은 어떻게 된다? 기본적으로 4억에 이 5억도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5억 곱하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전체 공시지가의 합계 분의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지가. 그러니까 이 금액은요, 이 5억 곱하기 0이 될 수도 있고 5억 곱하기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4억에서 9억 그 사이에 있는 공제 금액을 누구?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주택 소유자,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4억에서 9억의 공제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 무엇에 따라서?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일단 공제까지 봤습니다. 여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은 1세대 1주택자는 14억이 넘어야 과세 대상이 된다. 그 외의 자는 9억도 안 되면 걱정하지 말아라. 자, 이게 새로 들어온 개념이고요. 기본 공제 금액은 과거에는 12억, 9억 이렇게 획일적이었지만 이제는 1세대 1주택자는 거주를 했으면 14억, 비거주했다면 9억이고 2주택 이상자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4억과 5억 중에 이 비율에 따라서 전체 공시지가분의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지가 그 비율에 따라서 공제 금액이 달라진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다는 건 좀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면 세금에 미치는 효과는 더 많아지니까 좋지 않다는 거죠. 자, 원래는 60%에서 10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서 규정한다고 돼 있고 대통령령을 가보면 주택부는 60%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범위를 60에서 100이 아닌 70에서 100으로 바꿨고요. 실제로는 조정대상 지역의 1세대 1주택이거나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곳에 2주택을 가진 요 1번의 외의 그분들은 2027년도도 2028년도도 70%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 주택을 3개 갖고 있어. 요 분이죠.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하나만 갖고 있으면 70%인데 하나만 갖고 있지 않은 자, 조정대상 지역에 하나 있고 일반 지역에 하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2027년도에는 70%요. 2028년도 이후에는 80%로 올라갈 것이다. 그런 세법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제가 이제 말은 어렵게 하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현행은 주택 몇 주택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60%였다. 그런데 이 개편안이라는 건 요건 이제 2027년도라는 얘기예요. 2027년도는 요 외의자들, 여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3주택 이상도 아니야.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이 없어. 그러면 이제 70%다. 2027도, 2028도. 그래서 이제 예를 든 게 바로 이겁니다. 1세대 1주택자이거나 지방에 1주택 또는 2주택을 갖고 있고 또는 조정대상 지역이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인 분들은 2027년도 다 70%. 본인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해당되면 2027년도는 70%, 2028년도 이후에는 80%다. 보셨으면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종부세를 올리기 위한 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세율을 올리는 거죠. 너무 복잡해. 그러면 이제 과거 거부터 봐야죠. 과거 거라 하면 지금 올해 2026년도에 적용되는 세율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뭐가 중요할까? 여기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지금 현재는요. 2주택 이하이든 3주택 이상이든 12억까지는 똑같다. 그리고 12억을 초과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주택 이하는 세율이 좀 다소 낮고 3주택 이상은 세율이 거의 2배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 단계적으로 이것을 개선해 나가면서 어떤 부분을 바꿨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앞부분. 다소 어떻게 해? 올렸다. 이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을 구분한 건 그대로인데 요 최저세율, 낮은 세율들을 올렸어요. 2주택 이하인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공시지가가 20억이다. 그러면 2주택 이하 맞잖아요. 2027년도 기준으로. 만약에 내년에 제가 20억 공시지가를 가지고 주택이 있는데 세금이 좀 나온다. 세율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20억 갖고는 이 빨간 부분에 영향을 안 미쳐요. 적어도 이 과세표준 6억 원이 초과해야 되려면 아까 그 공식으로 하면은 한 30억? 네, 공시지가 한 30억 정도는 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자, 이거 고가주택을 겨냥한 것이다. 고가주택을 겨냥하긴 했는데 전초전이다. 자, 밑에 28년도 이후에 보겠습니다. 자, 28년도 이후에는요. 자, 이거 없어. 주택이 2주택 이하이든 3주택 이상이든 자, 1주택이어도 그렇다는 거죠. 자, 조정대상 지역이든 아니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이 과세표준 이거에 따라서 이 부분을 갖고 온 거예요. 이 부분. 자, 요 세율, 단일 세율인 이것과 3주택 이상일 때의 세율을 갖고 와서 뭐를 가지고 판단하겠다. 주택 수가 아니라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결정적인 요소는 뭐죠? 공시지가죠. 공시지가가 높아서 과세표준이 높으면 세율 높이겠다. 과세표준이 94억 초과이신 분이 있을까요? 있을 거야. 5%네, 5%. 근데 사무장님, 네. 공시가격 한 번 엄청 오르지 않았나요? 올해 올랐죠. 공시가격이 오르면은 이 세율이 이제 높아지겠죠. 과세표준이. 그러면 공시가격도 오르고, 네. 세율도 오르고, 그리고 공정시장 가입 비율도 오르고, 그럼 다 전체적으로 오른 거네요? 왜 그래요? 올라요, 올라.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이 우리의 지금 말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지금 떨고 계십니다. 정현호 세무사님 말씀대로 여기에 지금까지 열거되지 않은 요소가 하나 있죠. 바로 공시지가의 상승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 뭐 평균 뭐 20%대 이렇게 지금 오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또한 이제 그렇게 공시지가가 오르면 이 과세 표준이 내가 지금 여기인데 여기로 내려가고 공시지가가 오르면
그대로 이 0.7%만 오르는 게 아니라 세율이 내려가면서 세율도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 종부세 세율도 한번 보면 지금 이게 2026년도라는 거예요. 현행은 이렇게 주택 수에 따라서 세율인데, 자, 이 세율이 다소 지금 낮은 상태죠. 근데 과세 표준이 6억 이상이면, 자, 이거를 갑자기 1주택자 모두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하다 한 번에 가기 뭐하니까 일단 요거 좀 올리고 얘들을 좀 올렸다는 거예요. 과세 표준이 높으신 분들, 공시지가가 높으신 분들 일단 올해 한번 보여줄게. 그리고 이제 내년이 진짜죠. 주택이 1세대 1주택자들 지금까지 낮은 세율 적용받았는데 과세 표준이 높아도 세율이 낮았는데 주택수에 상관없어. 우리 이쪽을 여기다가 대입할 거야. 다 높은 세율. 1.3, 2, 3, 4, 5. 그러면 과세 표준이 한 100억쯤 되면요. 지금 과세 표준이 100억이 된다는 거는 얼마나 될까? 공시지가로 한 13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130억 정도 됐을 때 5%면 얼마야? 한 6억 5천? 네. 매년? 네. 와, 이러니까 이제 센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세액공제인데요. 이게 저는 가장 무섭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는 1세대 1주택자가요 70세가 넘고 그 주택을 15년 이상 보유했다면, 아니 10년 이상만 보유해도 자 70세 이상 40%, 10년 이상이면 40%. 왜냐하면 이 공제를 해줄 때 한도가 있거든. 80%. 그래서 한 70세 이상이고 한 30년 동안 내 집에서 내가 먹고 자고 하면서 하나만 갖고 있으면 공제금액 12억이었죠. 공정시장 가입비율 60%였죠. 세율 그리 높지 않았죠. 세액공제 80%까지 해줬죠. 납부할 세액에서 재산세 빼주고, 그리고 이 세액공제까지 하다 보니까 그래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이 세액공제를 대폭 낮춘다. 어떻게 낮추냐? 자, 이거는 똑같아요. 그러면 60세 안 되는 사람은요, 공제 못 받아요. 그리고 이 보유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적으로 공제율을 적용했다고요. 했는데, 자, 2027년도 볼까요? 2027년도는 보유공제와 거주공제 중에서 높은 공제율을 적용해주겠다. 그럼 뭐냐면, 보유공제는 이 보유기간에 따라서 10%, 20%, 25%. 거주공제는 예전하고 똑같아요. 일단 이거를 2027년도에 그대로 해주겠다. 아, 그러니까 일단 2027년도는 똑같네. 거주를 10년 이상 했으면 그 전에 하고 똑같다. 그러면 2027년도는 40%와 40%,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그대로 80%를 받을 수 있다는 거고, 2028년도부터는 얼마를 보유했는지 얘기하지 마. 거주를 안 했으면 안 돼. 공제 안 해줄 거야. 그때 나이도 60이 안 되면 세액공제란 없어. 나이가 70이 다행히 넘으면 40%는 해줄게. 근데 제가 본 핵심은 이거라는 겁니다. 없던 한도가 신설이 됐습니다. 이 한도를 뭐라고 그랬냐면 2027년도에는 액에 800만 원, 2028년도 이후에는 액에 600만 원. 근데 맨 마지막에 우리 기획재정부에서 올려준 사례를 제가 갖고 왔는데, 그 사례를 보다 보면 이 금액이 고가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에게는 그리 크지 않다는 건 뭐죠? 원래는 내가 한 3천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세액공제 한도 때문에 한 2천만 원 넘게 작년보다 더 낼 수 있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자세한 내용 또 볼게요. 뭐 이거 화면, 뭐 같은 내용이니까 화면을 캡처하시든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게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종부세 개정안 중에서 제가 갖고 온 마지막인데, 옛날에는 전년도 재산세와 전년도 종부세 150%까지만 과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세부담 상한이라는 건 뭐냐면 급격한 세액 상승, 보유세 상승을 막기 위한 건데, 이게 150%인데 과거에는 이게 300%였던 적이 있어요. 자, 많이 내면 3배까지 낼 수 있다 이건데, 요번에는 이 부분은 그래도 조금 제가 봤을 땐 조정된 내용입니다. 자, 200%. 작년 재산세 종부세 합보다 올해 2배 이상은 걷지 않을게. 얼마나 힘드니? 2배입니다. 세무사님, 저 세부담 상한이 네. 그러니까 제가 작년 세금보다 2배를 내야 된다 이 소린가요? 자, 아니죠. 계산을 해봤더니 어떤 분들은 제가 아까 세액공제 한도 얘기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세금이 2.2배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작년에 1,000만 원 냈는데 올해 2,200이 나온다.
그러면 2배가 넘잖아요. 그럼 그 200을 없애주겠다는 거야. 1,000만 원이면 올해 한도는 2,000. 그러면 그걸 넘는 200만 원은 세부담 상한액 초과액이라는 이름으로 세액을 없애줄게. 그렇게 하고 그럼 그 이듬해가 또 기대가 되죠. 그 200이 올해는 가세가 안 됐지만 내년에 또 한 4,400 이렇게 되면 작년에 2,000에서 멈춰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거 4,000이니까 또 400 날려주고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올리겠다는 거지. 가파른 상승은 좀 미안하니까 빼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된 자료인데 와, 이거 보면 너무 어려워. 자, 조금만 집중해 주십시오. 특히 고가주택을 가지신 분들이요. 자, 적용 사례라고 해갖고 첫 번째는 자, 시가가 45억 원. 자, 종부세에 있어서 시가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한번 느껴보라는 거예요. 내 집이 한 45억이면 공시지가는 한 30억쯤 될걸? 그리고 70세 어르신입니다. 그러면 아까 세액공제율 몇 프로? 40%. 세액공제율이 40%다. 그리고 10년 거주했다. 10년 이상이면 세액공제율 몇 프로? 40%. 그럼 40% 더하기 40%는 80%인데 지금 이거는 세액공제 효과를 80%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2026년도는 받을 수 있었고 2027년도도 받을 수 있죠. 2028년도도 10년 거주를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80%야. 근데 2028년도에는 뭐가 생겨? 세액공제? 한도가 생기죠. 그래서 한번 이걸 다 계산해 놓은 건데 자, 세액공제를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앞에서 계산을 했어. 그랬더니 세액공제를 이 정도 받을 수 있더라. 지금 이거는요, 세액공제가 어떻게 바뀔 거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적용 사례인데요. 2027년도에는 세액공제가 늘어나. 왜 늘어날까요? 산출세액이 늘어나니까. 왜 산출세액이 늘어나지? 지금 이 모든 건요, 횡으로 공시지가는 변함이 없는 걸로 지금 가정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늘어났다는 건 공제금액을 낮추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올리고 세율은 올리고 거기까지 가면 이제 세액이 올라간단 말이야. 같은 80%면 당연히 세액공제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좀 늘었어요. 그런데 2028년도에 또 80%를 유지해야 돼. 10년 이상 거주하신 분이라고요. 근데 이분의 세액공제율은 원래는 667만 5천 원이다. 그러나 2028년도부터 그 세액공제 한도는 67만 5천 원이 날라간다. 그 한도 때문에. 자, 이걸 보시면 별거 아닌데 뭐 이 정도 67만 5천 원 정도는 뭐 국가에 좀 더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사례 2번은요. 뭐가 포인트냐면 이분은 마찬가지로 공시지가 30억인데 10년 보유예요. 보유만 했다라는 건 우리가 딱 생각해야지. 아, 이분은 그러면 세액공제를 많이 못 받겠는데 나이가 70세면 기본적으로 세액공제 40%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옛날에 보유면은 40%하고 80% 받을 수 있었는데 2027년도 이 중간 단계에 있어서는 반쪽이 되겠구나. 반쪽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20%밖에 못 받겠구나. 그리고 2028년도에는 그나마 거주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는 하나도 못 받겠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나머지는 다 똑같다고요. 지금 세액공제 효과만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세액공제가 요때 이렇게 늘어나는 건 왜 늘어나냐면 세금이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거야. 여기 공제율이 60%네요. 자, 생각해 볼까요? 왜 공제율이 60%인데 세액이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산출세액이 다른 것 때문에 늘어났다는 거죠. 자, 80%보다 60%가 세액공제가 더 커. 그러면 자, 볼까요? 이분 거주를 안 했기 때문에 공제금액이 12억. 여기는 12억인데 이때는 9억으로 줄죠. 공정시장 가액 비율 70%로 올리고 세율이 올랐네. 세율이 오르니까 산출세액이 오르고 세액공제율이 60%인데도 불구하고 와, 세액공제가 늘었어. 근데 이거는 한도가 800만 원이니까 한도 내에 있다. 자, 2028년도 볼까요? 2028년도는 이분 세액공제가 40%야. 그리고 한도가 600만 원이야. 근데 이 566만 원은 한도를 못 채울 만큼 이 세액공제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 세액공제가 낮아졌으면 이게 뭐야? 결국 간단하게요. 종부세 부담 볼게요. 2026년도에 154만 원, 2027년도에 614만 원, 2028년도에 1019만 원. 와, 좀 많이 올랐는데? 좀 어리둥절하실 거예요. 어찌됐든요, 재산세하고 종부세 부담의 합 916만 원이 1370이 됐고 1700이 됐다. 확실한 거는요, 200%는 아닙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례를 보면
세부담 상한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라고 느낄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거 공시지가를 좀 올렸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요. 자, 30억 비거주, 이것도 굉장히 큰데 정말 고통스러우신 분들은 적어도 이렇게 공시지가가 50억 정도 되시는 분들, 그리고 과거에는 70세에 10년 거주까지 해갖고 세금을 거의 안 내신 분들, 이분들에게 가장 큰 피해가 옵니다. 과거에는 이제 공제율 80%였고 지금도 70세 이상에 10년 이상 거주했으니까 공제율이 80%인 건 똑같아요. 그러면 이거 세액공제 영향 없잖아요. 80%. 근데 이번에 한도가 신설됐잖아요. 맞아요. 그 한도 때문에 이 세금 차이,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자, 보면요. 세액공제가 2026년도에도 1,562만 원이었다고요. 그 말은 뭐냐면 세금이 낮을 때도 거의 대부분을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2027년도로 넘어가는데 지금 세금은 종부세는 이렇게 늘어나는데 공제 금액이 800에서 멈춰 있고 2028년도에는 600에서 멈춰 있다. 이게 바로 세액공제 한도의 결과입니다. 이걸 신설함으로 인해서 강남권, 강남 송파 기존 조정 대상 지역, 용산, 서초 그 1세대 1주택자 이신 고가주택 소유자분들이 바로 이 사례 3번 때문에 기존에 많이 받던 세액공제가 800, 600이라는 이 문턱을 넘지 못하고 세금 효과가 늘어납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다음에 준비했는데 요거는 뭐까지 있다? 세부담 상한 초과까지 있다. 그 말은 뭐다? 2배가 넘는다. 뭐에 비해서? 직전 연도의 재산세 종부세의 합계보다 올해 두 개의 합이 작년보다 2배가 넘는다. 작년에 3,000 내던 사람이 6,000이 낼 수 있다는 거죠. 작년에 1,700 내던 사람이 약 3,200, 4,600 가파른 상승이 예상됩니다. 자, 저희가 만든 좀 쉬운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표를 어제 우리 어진 세무사님하고 염승빈 세무사님이 늦게까지 남아서 도와주셨는데 앞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만든 사례를 좀 비교식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시가 45억, 시가가 중요하지 않다. 공시지가 30억, 70세 10년 거주. 2027년도 기준으로 이분이 거주하잖아. 공제금액 14억이다. 요거는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에서 70으로 올랐죠. 그러면 과세표준 요거 빼고 요거에다가 곱하면 이게 과표다. 자, 과표가 11억 2천이면 이제 요거 1%에서 1.3%로 좀 올랐죠. 그래서 누진공제를 적용하면 종부세는 1,000만 원으로 여기서 조금 올랐다. 공제할 재산세 등을 발효하고 자, 이 세금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세액공제도 늘었다. 그래서 30억 기준으로 우리가 총 보유세가 늘어나는 이 템포를 보시면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공시지가가 한 30억 이하라면 그리고 이제 70세에 10년 거주까지 했다면 그래도 근데 이 돈도 지금 매년 내야 되는 거니까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부담이 되실 거라는 거 압니다. 그러나 다음 페이지는 더 부담이 되죠. 아까 다 한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서 복습하시라고 제가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거주를 안 했다. 자, 거주를 안 했으니까 앞에 페이지보다 이게 더 가파르게 상승이 된다. 가파르게 상승되는 주요 요인은 몇 가지일까요? 공제 금액이 앞에 거는 14억이었죠. 근데 이게 2027년 기준으로 14억인데 9억이 되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1세대 1주택자니까 계속 70%다. 자, 그리고요. 이게 오르니까 세율도 좀 오르죠. 근데 2028년도로 가면 저희가 3주택 이상자하고 똑같아지니까 세율도 올라가고 그러면 종부세 올라가고 거기에다가 이 세액공제는 오히려 떨어졌네. 세금이 올라가는데 세액공제가 떨어지는 이유 바로 이 세액공제가 40%로 되기 때문이죠. 이게 보유한 거는 세액공제를 하나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 사례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저희 세무사들이 한번 검증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저희가 다소 숫자가 안 맞을 수 있으나 전체 맥락에서는 저희가 검증한 내용입니다. 자, 공시지가가 50억이다. 50억이면은 그래도 압구정동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분이 나이가 70세고 10년 거주까지 완료하셨다. 공제율은 80%인 건 이때나 세액공제율 80%라고요. 그러면 다시 볼까요? 거주했으니까 공제금액 9억이 아니야. 14억 공제해줘.
50억에서 14억 빼고 그 금액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 70%야. 여기까지 보면요. 괜찮은데? 자, 그러면서 세율이 올라가죠. 같은 조건인데 올리고 있어요. 이 세율도 올린다고. 그렇게 반영을 하면 종부세가 2,300이 3,100이 되고 3,800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공제율만 80%로 유지해 준다면 이 종부세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세액공제율 80%라며 10년 거주했으니까 세법이 개정이 돼도 계속 80% 아니야? 그때 적용된 게 바로 한도입니다. 세액공제 한도. 자, 이분 볼까요? 이분은요, 2026년도 올해에도 세액공제를 1,560만 원이나 받아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2027년도에는 세액공제 캡을 씌우죠. 800으로. 2028년도에는 600으로. 자, 이거는 볼 필요가 없어. 그냥 한도야. 한도. 이게 낮아지면 세금은 어떻게 돼? 올라가죠. 세금이 올라가고 최종 종부세가 470만 원이 1940이 되고 3300이 되고 아니 그러면 이거 세부담 상한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470이 1940이 됐잖아요. 4배가 넘는데요. 근데요. 이 두 개를 같이 판단한다고요. 470과 1320 약 1800 이거 약 3200 근데 제가 이제 세부담 상한액이 딱 2배가 안 되냐고 또 막 따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요게 돼야죠. 세부담 상한이 걸렸으니까. 근데 이게 2배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 염승빈 세무사님께서 그러시는데 여기에 이제 부과되는 세금이 있어요. 부과되는 세금은 이 2배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참고만 하십시오.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이거 2개의 합과 이 2개의 합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2배 정도 되면 이 세부담 상한액 초과액이 발동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주식시장에 사이드카 같은 거죠. 그래서 일부 요거는 세금을 깎아줍니다. 너무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서. 어찌됐든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세액공제가 원래대로 하면 2,100만 원이어야 돼. 근데 그거를 800으로 낮추고 원래대로 하면 2,700이어야 돼. 그런데 600으로 낮추고. 왜? 세액공제 한도는 2027, 2028 이후 이렇게 낮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초고가 주택, 1세대 1주택, 30년 이상, 20년 이상 보유, 거주 하신 분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지금까지의 세법 개정안을 제가 요약을 해보면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 종부세율, 그리고 세부담 상한액은 올린 건 뭐야? 세금을 더 부과하고. 그리고 정현호 세무사가 말한 것처럼 공시지가도 계속 올라가겠죠. 여기 계산에서 빠진 내용이고요. 그리고 비거주 주택의 공제 금액은 낮췄죠. 그리고 1세대 1주택자의 세액 공제의 한도까지 신설했습니다. 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세법 개정안에 불과하지만 한마디로 종부세를 올릴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한 세법 개정안입니다. 자, 이러한 종부세 부담 증가가 선량한 임차인들에게 임차료 증가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 영상은요, 정현호 세무사가 양도세 세제 개편안 그 주요 내용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세금하는 영 염지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